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래간만에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두 권인데요. 바로 아몬드 하고요, 페인트라는 책입니다. 네, 이 두 권은 책 제목이 세 글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두 권은 모두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아몬드가 먼저 10회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 되고요. 11회는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1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 바로 페인트입니다. 청소년 문학상이라고 해서 그거는 애들이나 읽는 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시고요.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이런 책들은 정말 성인인 우리가 읽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생각할 거리들을 남겨주는 게 바로 이런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책들입니다. 네, 아몬드, 페인트 모두 유명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몬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책 제목이 아몬드여서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아몬드지? 사실 이 책은 저희 아이가 엄마는 심리학을 전공하니까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하면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책이에요. 알고 보니 이 아몬드는 우리 뇌 속에 있는 편도체를 의미하는 거였더라고요.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뇌의 구조가 있는데 앞 이마에 있는 쪽이 전두엽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이 전두엽은 이성적인 어떤 생각들,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쪽이라면 편도체는 좀 더 본능, 정서과 관련된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뇌에 대한 연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맨 처음에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몰랐던 시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철도 개발을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서부로 막 나아가면서 그 서부에 이제 계속 이제 기찻길을 깔았잖아요. 그때 이제 사고로 어떤 사람이 이제 폭파 사고를 잘못해서 이렇게 쇠파이프 긴 게 여기를 뚫고 이 앞쪽을 이렇게 뚫고 나가게 돼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의 사진이 나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쇠파이프 하나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전두엽이 다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 전에는 너무너무 나이스하고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를 굉장히 잘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실 그 사람이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살아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살았어요 막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 회복을 한 후에 다시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복귀를 하고 나서의 이 사람은 너무나 전에 그 사람과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과 사고 후가 너무 달랐던 거죠. 굉장히 충동적이었고요. 굉장히 그 자기 분노 조절을 못했고요. 아주 심한 정서 장애의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몬드는 뭐냐면 반대로 그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이 전두엽의 기능은 너무나 멀쩡한 거죠. 그런데 이 정서 기능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영어 이름을 보면 알렉시티미아라고 돼 있어요. 알렉시티미아. 네,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A가 맨 처음에 붙어 있잖아요. 영어 문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끔 A라는 단어가 접두어로 붙으면 그게 not,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띠게 돼요. 렉시는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없다? 그런데 뒤에 themia라는 단어는 바로 감정, 정서라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단어가 없다. 이게 이제 일렉시티미아인데, 그러면 그냥 감정의 단어가 없으면 감정에 대한 단어를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인식 체계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게 뭔지, 기쁜 게 뭔지, 두려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맨 처음에 이 책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주인공 윤재하고 셋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하고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게 돼요. 사실 엄마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못 느끼고 표현을 못하면 분명히 사회생활에서 힘들 텐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시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은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잖아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이런 건데 이 아이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상황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게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할머니와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윤재 옆에 안 계시게 되면서 윤재 홀로 그런 감정 표현 불능증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부딪히는 그런 가지 사회의 냉담한 시선들에 대해서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책에는 윤재 말고 곤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또 나와요. 곤이는 윤재의 친구인데 곤이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리게 돼요. 누가 이제 잠깐 키우다가 뭐 또 파양되고 보육원을 전전하다가 문제아가 된 케이스예요. 이 사회는 역시 또 문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곤이는 아빠를 만나게 돼요. 그때 이미 곤이의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태였었고, 그런데 이 아빠는 훌륭한 교수님인데 얼마나 평생을 자기 아들을 찾았겠어요. 근데 찾고 보니까 세상 그런 문제아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곤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곤이 아빠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작가 던진 질문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다.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변함없이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큰다 해도 그 질문에서 출발해 과연 나라면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고 의심할 만한 두 아이가 만들어졌고 그들이 윤재와 곤이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가족 안에서 당장 내 배우자, 내 아이들을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이 책은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